2020년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비즈니스 환경에 뭐랄까 거대한 지각 변동이 오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바로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실사, 즉 듀딜리전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알던 그 실사가 아닙니다. 정의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변화를 혹시라도 놓치게 되면 우리 회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법적, 재무적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뭘까? 보통은 아주 복잡한 걸 떠올리시죠? 근데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 눈앞에 너무 당연해서 보지 못했던 곳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예전엔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이 새로운 현실을 그냥 놓쳐버리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알던 실사라는 단어의 뜻이 그냥 바뀐 게 아니라 아예 뿌리부터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방식이나 과거의 지식은 이제 더 이상 자산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부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 번째,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이겁니다. 실사가 예전처럼 하면 좋은 일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의무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과거의 실사라는 건 우리 회사가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일종의 CSR 활동에 가까웠죠. 선택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실사는요, 이건 그냥 법이고 돈 문제입니다. 회사의 법률적, 재무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필수 경영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하면 좋은 일에서 안 하면 사업이 불가능해지는 일로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이 흐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계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국제기구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권고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법적인 의무가 됐고요. 이제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져라. 즉, 실제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단계로 들어선 겁니다. 이 권고, 의무, 책임이라는 3단계를 거치면서 실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변화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사가 다루어야 하는 범위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급진적으로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실사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어요. 주로 인권 문제, 노동자 문제, 그리고 몇 가지 환경 이슈 정도? 상대적으로 범위가 명확하고 좀 좁았죠. 그런데 2026년의 범위를 한번 보세요. 와, 기존의 인권, 환경은 기본이고요. 기후변화, 리스크, 생물 다양성, 그리고 회사의 지배구조나 반부패 문제, 심지어는 지정학적 제재나 강제 노동 리스크까지 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우리 공급망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가치사슬에 걸쳐서 관리해야 해요. 이건 그냥 몇 가지 항목에 추가된 수준이 아니죠. 말 그대로 게임의 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이걸 그냥 실사라고 안 부르고 통합 ESG 실사라고 부릅니다. 예전처럼 인권 따로, 환경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하나의 틀에서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죠. 완전히 진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복잡해지고 넓어진 새로운 게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새로운 게임의 법칙, 즉 실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가 새로운 법칙을 아주 잘 요약해 주는데요. 우선 접근법부터 보면요. 예전엔 그냥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이거 했음, 저거 했음 도장 찍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회사에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리스크가 뭔지부터 따져보고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관리 방식도 서류 쌓아두는 게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와 시스템 중심으로 바뀌었고요. 대응도 사고 터진 다음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방하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피해자를 구제하는 쪽으로 전환됐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변화, 바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건 실무 부서 일이 아니에요. 이사회와 CEO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우선순위화입니다. 모든 리스크를 똑같이 다룰 순 없잖아요. 수많은 잠재적 위험 중에서 우리 회사에 가장 심각하고 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게 뭔지 제대로 식별해서 거기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추적 가능성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제품이 원재료부터 소비자 손에 들어가기까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에 어떤 리스크가 숨어 있는지 데이터로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저희는 몰랐는데요? 이런 변명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구제입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이제는 문제를 그냥 발견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 회사의 가치사슬 안에서 인권 침해나 환경 파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를 구제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는 입증입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의 실사 과정이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걸, 객관적인 데이터와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책임이 바로 기업에게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가 경영자 입장에서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이게 왜 지금 당장 중요한 문제인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2026년의 실사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좀 길어지는데요. 결국 뭐냐면 기업이 자기랑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권, 환경, 기후, 거버넌스에 대한 나쁜 영향을 미리 찾아내서 예방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을 했다는 걸 법적으로 증명까지 해야 하는 지속적인 위험 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영진 입장에서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건 더 이상 ESG 팀에 맡길 일이 아닙니다. 이사회가 직접 다뤄야 하는 회사의 핵심 리스크입니다. 둘째,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이제 물건 팔기도 투자 받기도 어려워져요. 수출길, 투자길이 막힐 수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 생존 인프라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해서 리스크가 생겼다면 이제는 반대입니다. 바로 이 실사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큰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인프라는 지금 단순히 법규를 어기지 않기 위해 최소한으로 맞춰놓은 준수용입니까? 아니면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진짜 생존하기 위해 제대로 구축한 생존용입니까? 2026년의 실사는 바로 이 생존에 대한 질문이 될 겁니다.